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프리라이더나 리프트 오프, 벨로시 드론 이런 FPV 시뮬레이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입문할 때는 시뮬레이터가 몇 가지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물리 엔진도 실제 비행하고 비슷하고 또 그래픽도 상당히 좋은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뮬레이터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실제 비행하기 전에 연습 비행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행이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견적을 줄이고,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시뮬레이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뮬로 호버링을 떼고 나서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하면 야외로 나가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시뮬레이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비행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시뮬레이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문할 때보다 입문 후에 시뮬레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전 시뮬레이터로 다시 연습을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뮬레이터가 입문자뿐만 아니라 중급자에게도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입문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야 빌딩 다이브를 처음 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처음 다이브를 한 영상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대로 비행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아마 현장에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체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이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건물로 올라가면서 벽에 어떻게 붙이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느낌으로 붙이기는 했는데 이게 그 얻어 걸리는 그런 느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엄청난 좌절을 하고 경험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빨리 더 날려서 경험을 쌓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며칠 뒤에 다른 스팟으로 두 번째 다이브를 하러 갔어요. 이때는 두 번째라서 조금 괜찮았는데 의도한 대로 건물에 안 붙고 카메라가 자꾸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경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빨리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간접 경험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시뮬레이터를 그냥 좀 해봤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이브를 또 하게 되면 건물을 잘 타고 싶은데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이렇게 몇 번 연습하고 나서 우연히 다이브를 할 수 있는 스팟을 갔는데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잘 벽에 붙일 수도 있었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 다음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확신했어요. 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천천히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보통 고글 비행을 시작하면 시뮬레이션을 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비행을 하는데 굳이 시뮬레이터로 연습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고글 비행을 하고 나면 시뮬레이터와 비행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입문 후에도 시뮬레이터를 잘 활용하면 비행 실력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비행 느낌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시뮬을 안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질감도 적고 할만합니다. 어쨌든 비행 이질감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선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선 호버링을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의 경우는 실제 비행 느낌을 거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의 이런 이질감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거꾸로 시물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첫 비행할 때 느껴지는 그 현실 비행에서의 이질감인데요. 제가 시뮬레이터로 호버링과 기본 비행을 뗀 후에 첫 비행을 할 때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하늘로 띄우고 나서 비행을 시작하면 이미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비행에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아주 작고 미세한 영역의 차이거든요. 아주 큰 의미에서는 시물과 현실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스로틀을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피치를 올리면 기체 머리가 올라가고 롤을 하면 기체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스로틀의 이질감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시뮬레이터의 물리 엔진이 현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미세함이 중요하지 않는 입문자들은 비행을 크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중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시뮬레이터는 개발사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비행과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 종류의 시뮬레이터 개발사에서 물리 엔진이 실제 비행하고 비슷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행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느낌이 이상하고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도 들고 또 얼음판에서 비행하듯이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모니터로 보는 비행 영상도 고프로 그 하이퍼스무스를 켠 것처럼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되게 인위적이기까지 하거든요. 뭔가 현실 세계와는 다른 그런 비행 이질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연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뮬레이터는 현실과 다르다 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지만 시뮬레이션이 연습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과 다를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것으로 연습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행인 건 시뮬레이터를 몇 번 해보면 그 물리 엔진에 익숙해져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 적응도 하고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럭저럭 또 날릴만 하게 돼요. 이렇게 몇 번 해보고 나서 실제 비행을 해보면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날릴 수 있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쉬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시물은 시물이고 실제 비행은 실제 비행이고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적응하고 나면 시물과 현실 비행은 단지 그냥 카테고리의 차이일 뿐 각각의 비행 느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 한두 팩 정도는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금방 익숙해져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기도 해요. 시물은 시물대로 날리고 실제 비행은 실제 비행대로 날리는 그런 느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로 느낌이 다른데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한 걸 실제 비행에서 해보면 과연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은 그 실제 고글 비행의 느낌을 흐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의문 때문에 과연 도움이 될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해보고 나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어떤 것들이 왜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시뮬레이터는 움직임이나 키워크를 익히는데 정말 좋은 도구인 거는 사실이에요. 이질감은 있지만 키워크의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떤 무빙을 하거나 트릭을 할 때 그 감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키워드의 순서나 키의 방향은 현실과 다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한 키워드를 익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키워드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익히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플릿S를 할 때 롤을 하는 타이밍을 익힌다거나 지붕 위에 구멍을 팔 때 구멍 근처로 붙이는 각도, 구멍을 빠져나갈 때의 무빙,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죠. 파워로프를 할 때도 언제 기체의 머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들면서 얼마나 스로틀을 조절해야 하는지, 이런 타이밍을 익히는데 상당히 좋아요. 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뮬레이션과 현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잘한다고 실제 비행에서 잘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몸이 그걸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의 느낌으로 느낌을 좀 재조정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시뮬레이션에서 느낌을 익히고 현실에서는 그 느낌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거죠.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분명히 이런 느낌은 찾으실 거예요. 이런 키워드 연습을 할 때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시뮬레이션 내에서 자기의 레이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FC의 레이트 값을 시뮬레이션에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서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게 연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조금 다른 거라면 물리 엔진이 좀 어색해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나 살짝 던졌는데 느낌보다 더 멀리 날아가거나 아니면 스로틀을 조금 올렸는데 많이 뜨거나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에서 세팅만 조금 바꿔주면 실제 비행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서 느낌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좀 없다는 건데요. 특히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가상의 스팟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시간은 투자하면 되는데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는 좀 그래요. 현실에서는 날릴 만한 적당한 스팟을 가려면 한두 시간은 가야 되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또 제대로 날리지도 못하고 그마저 몇 번 가면 그 스팟은 질려서 새로운 스팟을 가고 싶고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여러 스팟에서 쉽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다양한 지형과 구조물, 건물, 나무 이런 스팟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날리기만 해도 그 느낌을 그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실 스팟에 가면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날릴 때 처음 해보는 트릭이나 기술을 하면 실수도 많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견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과감하게 비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마음껏 날리면서 견적 없이 연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시뮬레이터가 현실 비행과 느낌이 다르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력 향상에 있어서 정말 좋은 도구인 건 사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들을 직접 해보시면 이런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시뮬레이터로는 잘 되는데 실제 비행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결국 느낌의 차이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 하던 것처럼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바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 끝까지 믿으시고 시뮬레이터로 꾸준히 키워드과 움직임, 트릭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